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에 극강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일희일비하면서 그죠? 시장이 와 정말 극강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급락 이후에 또 급등 변동성인데 반도체도 늘렸다 올라오는데 이거 뭐 올라와서 다행이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네.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반등이냐, 네. 아니면 반등만 하고 끝날 거냐, 음. 여기서 추가로 더 치고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일단은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 네. 좋게 말하면 정책이고 간밤에 이게 취소한 것도 보면 사실은 뭐 그냥 유예한 것도 보면 트위터에다 본인의 그 SNS에다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문서를 안 쓰는 대통령. 네. 예,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한번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원했었죠. 원했던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저는 근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하락은 사실 두 가지가 같이 몰린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맞은 건 뭐냐면 MS의 투자 축소.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맞은 게 이제 관세 이슈였던 거고요. 우리 이제 공매도 재개된 것도 그쵸. 영향이 있고. 공매도도 뭐 일부 영향을 미쳤는데 반도체 쪽은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공매도 타겟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있었고. 예, 하이닉스도 일부 있었고. 그러니까 HBM 쪽 관련돼서 공매도 약간 좀 몰렸던. 네, 그렇죠. 그분들이 오늘 사시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고, 근데 어제 또 엔비디아가 뭐 12% 이상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 후에 또 다시 반등 중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 4월 초에 비해서 제자리로 못 갔다 아직. 그러니까 사실 제자리로 가려면 한 2,600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한 2,400대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더 빠지진 않겠구나라는 안심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취소가 아니라 유예죠. 또 한 일주일 뒤에 갑자기 한국은 안 되겠네 25% 다시 부과 이럴 수도 있죠. 개별 국가별로. 그렇지 않겠죠. 네, 트럼프라도.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네. 대부분의 지금 증권쟁이들이 미국 증권쟁이가 됐든 한국 증권쟁이가 됐든 다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꿀지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 물론 이제 본인은 하나의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전략 전략 차원에서 말을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현대차한테도 너네 관세 안 내도 돼. 그리고 관세 부과.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거는 뒤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게 폭락이 나온 거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돼서 뭐 베트남에다 43% 뭐 이렇게 때려버리면 가전제품이 안 팔리고 안 팔리면 반도체도 안 팔리고 연쇄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금 뭐 그 공식은 똑같은데 물동량이 줄어들면 배가 안 팔리고 배가 안 팔리면 해운사가 조선 회사에다가 배 만든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 때문에 반도체가 최근에 레거시에 대한 회복이 연초에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게 도로 무너졌다. 근데 지금 관세 유예한다. 반도체는 아직 관세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품목별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때린다 뭐 이제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선회가 된 거죠. 이제 당분간 유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냐? 원래 우리가 연초에 봤던 레거시 반도체의 회복과 HBM4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시 갈 거냐 안 갈 거냐 또 계속 조심스러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뷰는 반도체는 중립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아직은 뉴트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185개국 중에 중국을 빼고 나머지만 유예시킨 거니까 그러면 중국이 포지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생각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관세 뉴스 때문에 트럼프의 그 소셜 미디어 뉴스 때문에 묻힌 게 뭐냐면 엔비디아 H20을 중국 수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H20도 못 팔게 한다. 예. 네. 얼마 전에 그 갔다 왔잖아요, 젠슨학 씨가. 예, 그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조만간에 그 발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할 거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H20을 원하는 다른 소비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미 만들 계획은 다 해놨고 이미 만들고 있는 것도 만든 물량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단기적으로 큰 악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무지 잘 나올 거거든요. 네. 지금 H20을 못 살 거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잡아당겼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이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데 추후에 만들어질 그럼 H20이 됐든 약간 하위 모델의 그 AI 반도체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H20에 사실은 HBM3E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하이닉스와 직결돼 있는데 여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산다고 그러잖아요. 각 정부마다 살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제는 그러면 줄 서서 기다려서 조금씩이라도 살 수 있는 캐파가 생겼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저는 뭐 크게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가시화되면 또 시장에서는 또 일부 충격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예측을 못할까요?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도대체 스마트폰 판매 대수만 제대로 셌어도 그 1조 5천억이나 틀렸거든요. 그것도 원래 4조 9천억 이렇게 예측하다가 5조 1천억까지 올렸습니다. 네. 근데 6조 6천억이 나왔거든요. 뭘 틀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삼성전자가 공개를 잘 안 해주니까 그렇죠. 뭐 어려움은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 말은 반만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 스마트폰이 S25가 굉장히 잘 팔렸다. 그런 뉴스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잘 팔렸대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디자인 뭐 24랑 똑같고 뭐 기능도 별로 없고, 야 그거 뭐 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쓰겠어. 근데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D램 쪽에서는 좋았습니다. 한 1조 가까이 한 2조 가까이 번 거, 3조 가까이 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세부 실적은 안 나왔는데 파운드리가 한 뭐 2조 5천억 이상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전체 토탈에서는 1조도 못 벌었는데, 하이닉스는 그러면 삼성이 D램이 잘 팔렸으면 하이닉스는 같이 잘 팔렸겠죠. 그러니까요. 파운드리 없죠. 파운드리도 없죠. HBM 비중 높죠, 그죠? 실적이 잘 나와야죠. 휴대폰은 없지만 HBM이 휴대폰보다 더 마진율이 높죠.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은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이제 가이던스가 또 이제 올라가겠지만 하이닉스의 가이던스는 계속 우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도. 그리고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퀄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도 없죠. 근데 어디에 뭐 이제 브로드컴이랑 뭐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메인인 지금 엔비디아랑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HBM4에 대해서. 그 얘기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뒷정보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뻥카 기사도 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에서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샘플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HBM4도 결국에는 누가 선두로 나가는 거냐면 하이닉스가 선두로 나간다. 지금 마이크론도 아직 샘플을 납품을 못했고요. 그러면 당분간 하이닉스의 시대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또 HBM4 납품해봐야 의미 없죠. 그렇죠. 뒷북이죠. 네, 그러면 마진율도 별로 안 클 거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기대는 HBM4의 기대감 제가 뭐 반영 중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여전히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지금 레거시만 보고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파운드리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휴대폰은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음. 2분기에는 휴대폰이 반영될 게 있을까? 이제 AI 폰 만들면 되지. S25 슬립인가 뭐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노트 보면 노트가 잘 팔렸지만 사실 메인 S보다는 좀 덜 팔렸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상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좀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하이닉스는 연내에 지금 HBM4 양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다시 하이닉스 주가가 또 좀 내려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이 뭐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 4월 10일이니까 한 18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위에 올라갈 룸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구간인데 낙폭이 과대했다는 이유로 반등을 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겁니다. AI 산업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근데 뭐 저는 반도체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문제니까 지금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안 물려 계신 분이 있는 게 신기한 거죠. 사실 반도체 연초 작년 뭐 재작년 계속 반도체 얘기는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얼마에 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제 사신 것만큼 좀 기다려 주시면 저는 올라올 수 있다. 1년 보고 투자하실 거면 지금 들어가셔도 제가 볼 때는 한 20-30%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걸로 봅니다. 어차피 무역 전쟁이 지난번에 1차 때는 한 1년 끌었죠.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이제 스타트했으니까 한 달 정도 한 2달 됐잖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그러면 얼마나 더 갈까?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역으로? 제 내피셜인데 지금 125%를 부과했다라는 거는 서로 무역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은 83%인가 뭐 4%인가 부과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무슨 반응이 또 중국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서로 무역 안 하겠다는 얘기를 선언한 건데 극단에 치달으면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의 말은 시진핑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잘 알아듣고 나한테 전화할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이 참 나쁜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하는 게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상한 게 뭐냐면 원하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백지수표로 알아서 니들이 전화해. 우리나라랑 통화할 때는 원하는 걸 다 얘기했죠. 중국이랑한테는 그런 원하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극단에 치닫으면 오히려 협상이 가까워지는 거죠. 네. 협상이 가까워진다. 네. 옛날에 김정은과 그 트럼프 관계 생각해 보시면 서로 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난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나고 자기가 네. 너무 좋아한다고 로켓맨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죠. 로켓맨이라고 욕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조만간에 벌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4월 안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다음에 이거 촬영할 때쯤 되면 이제 끝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죠. 그걸 좀 바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중립 정도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중립. 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없는 분들은 일부 포지션을 좀 담아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MS 때문에 AI 투자가 축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다시 또 나오잖아요. 무슨 그 벌레 나오듯이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은 AI 버블론이 자꾸 나오죠. 주가가 비싸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뭘 하나 보내줬거든요. 요즘에 이제 AI를 열심히 활용해 보시고 계신데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직접 챗 GPT에서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래. 남편을 위한 노래를 저를 위한 노래, 그다음에 딸을 위한 노래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가수가 부른 것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쓰기 시작하고 있다. 지브리 열풍 이런 거죠, 그죠? 예, 지브리는 당연한 거고 그건 너무 쉬운 거고 이제 작곡가 작사가 다 망할 것 같다.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원하는 스타일로 노래를 다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효용성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AI 시장은 확대되면 확대될지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약간 기능 창의적인, 이쪽을 크리에이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그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지금 광고 시장도 광고 대행사들이 AI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구간은 뭐 데이터 센터 한두 개 지연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 시장은 아닐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다시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스텝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주 관심 종목을 한번 지켜보죠.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탑픽이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한 6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까? 뭐 6만 5천 원이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5만 1천 원대 가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4자로 빠지면 사는 게 맞다. 49%대.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지금 제일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죠. 한미 반도체 공매도를 왜 이렇게 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숫자는 더 잘 나오고 있고 네. 영업이익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나 이런 거 이제 이슈 붙여가지고죠. 누군가 이제 너 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요인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컨센이 네. 약간 조금 위로 올리기보다는 누르는 컨센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한미반도체는 좀 올라오려면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테크윈 같은 이제 테스트 장비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제전에 한번 네. 말씀드렸던 유리기판은 네. 최근에 좀 거의 다 뭐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게 AI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또 이슈가 부각되면 또 열심히 지금 뭐 하잖아요. 삼성전자, LG이노텍, 뭐 앱솔릭스, 삼성전기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보셔도 될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뭘 보죠? 피롭틱스만 네.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압축을 딱 해주시면 훨씬 좋죠, 그죠? 네. 네.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널어놓으면서 갈 구간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대형준 SK하이닉스, 네. 장비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약간 좀 눌리니까 오히려 테크윈 하나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피롭틱스 이렇게 딱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